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다음 주까지 업무 마감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안녕하세요. 수인재 두뇌과학 이슬기. 안녕하세요. 수인재 두뇌과학 김민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성인 ADHD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성인 ADHD 평소에 조금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전 뭐 기안84가 뭐 ADHD 진단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네. 예, 그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이제 네.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보통 이제 성인분들이 네. ADHD라 하면은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겪는 맞습니다. 어떤 질환이 아닐까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주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네. 업무 처리가 힘들어요. 네. 지각을 밥 먹듯이 해요. 예, 시간 약속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성인 ADHD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성인 ADHD에 대한 어떤 관심, 네. 예, 또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ADHD라는 용어 자체도 워낙 낯설기도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성인분들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오해 섞인 내용들도 많이 좀 떠돌아다니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네. 성인 ADHD라 함은 정말 이게 선천적인 질환인 건지 네. 아니면 내가 괜찮다가 정말 성인이 돼서 그 증상이 네. 나타나기 시작한 건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슬기 소장님이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자, 많은 성인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한 5,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괜찮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매일같이 야근을 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 그런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갑자기 성인 ADHD가 진짜 말 그대로 걸린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ADHD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선천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즉 나중에 뭐 내가 회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전염병을 다 걸리다시피 성인 ADHD에 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ADHD라고 하는 질환은 소위 말하는 신경 발달성 문제, 즉 우리 뇌가 커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반드시 진단을 받는 요건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성인 ADHD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된 걸까요?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ADHD라고 하는 그 질환을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부터 이제 ADHD라고 하는 그 질환명이 공식적으로 DSM이라고 하는 진단 기준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니 그럼 그 전에는 ADHD라는 질환이 없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폐렴이라는 게 조선시대도 있었듯이 주의산만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름이 조금 달랐어요. 이제 미소 뇌 기능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많이 듣고 있는 ADHD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이름이 1980년부터 생겼다는 점, 그리고 ADHD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충동적인 행동 그리고 행동에 대한 억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10살 정도가 넘어가서 즉 많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런 충동성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또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기를 놓쳐서 아마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성인기 들어서까지 나는 뭐 행동이 막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ADHD라고 하는 진단명을 받게 되시면 그제서야 굉장히 좀 놀라시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죠. 네, 그러면 성인 ADHD 증상에서 가장 네. 두드러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살펴봤던 책 가운데 가장 좀 제 눈길을 끌었던 성인 ADHD 관련된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젊은 ADHD의 슬픔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책에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제가 실제로 ADHD를 겪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상담 과정에서도 정말 진짜 마음 깊이 이게 이해하는 데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겠죠. 근데 이 젊은 ADHD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다음 주까지 업무 마감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성인들이 ADHD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 갖는 좀 일종의 오해 혹은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책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소챕터의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자기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도 늦을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인 ADHD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일의 착수, 그러니까 네, 시작인 거죠. 맞습니다. 시작이 느리고 이걸 미루고 그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또 뇌 기능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는 뭐 동기부여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생물학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어떤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상을 평소에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에도 멍하게 있는 게 기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러한 도파민 부족 때문에 강렬한 자극에 굉장히 좀 취약하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주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이 그쪽으로 휩쓸리게 된다거나 혹은 이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낭비벽인 거죠. 그렇죠. 과소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과소비지만 소위 말해서 저희 다 해봤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클릭했을 때 그 물건 딱 얻어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것이 됐다라는 그 심리적인 보상감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과소비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과소비 문제, 그래서 돈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라던가 회사에서 소위 말해서 고가 평가를 받을 때에도 좀 일종의 불이익을 많이 안고 계셔서 좀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성인 ADHD를 이제 먼저 알게 됐을 때 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질까요? 우선은 본인이 이런 ADHD 증상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은 네. 어쨌든 병식이라고 하죠. 이게 나의 어떤 게으름이나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뇌기능상으로 어떤 질환을 내가 겪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전문가를 통해서 검사와 이런 상담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우선 이런 일의 시작이라든지 지각을 좀 방지하는 것들 그리고 업무를 빨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간단한 어떤 팁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간 계획을 좀 짠다든지 미리미리 짠다든지 아니면 틈틈이 노트나 쪽지나 노트를 사용해서 내가 잊을 것 같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업무들을 틈틈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성인 ADHD 분들이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 ADHD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몰라서 그 자체가 좀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지적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우울하다는 감정에 빠져 있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우울증인 줄 알고 정신과 혹은 심리센터에 찾아왔다가 검사해보니까 내가 ADHD? 라고 많이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ADHD 문제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좀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딘가 몸이 좀 이상해서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막 몇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내 몸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그 느낌이 오는데 뭔가 정확한 진단이 안 내려졌을 때 갖게 되는 그 어떤 답답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불만족스러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DHD 진단을 사실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그렇게 차라리 진단, 이유를 알게 됨으로써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지점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이제 약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 ADH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약물적인 치료, 즉 이제 뉴로피드백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뇌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분명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저희가 실제로 성인 ADHD를 갖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하셨던 사례자분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수인지의 두뇌과학 다음 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 수인지 두뇌과학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